우연히 이 방송을 봤는데 이 시간 때문에 내 재산을 지킬 수도 있어요. 진짜예요. 모르면 당해. 부동산은 당하면 몇 천이 아니에요. 기본 억 단위야, 억 단위. 7월 25일부터 깡통 전세라던가 일부러 보증금, 전세 보증금을 주지 않을 나쁜 임대인들을 어떻게 하겠다? 형사처벌하겠다는 얘기입니다. 대표적으로 요즘에 뉴스 나왔죠? 2021년에 새 모녀가 이름만 이렇게 빌려가지고 전세보증금을 110억 원을 해먹고, 보통 대학교 원룸 앞에서 많이 해먹는 거, 뭐 어떤 사람은 뭐 44억을 했다, 익산. 뭐 익산이나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대학교 앞이나 신축빌라 같은 경우 깡통으로 해서 아예 뭐 경매로 날리거나 연락이 두절되려고 애초에 그냥 짜고 치는 모습들이 있는데, 전세 사기 유형을 형사처벌하겠다는 겁니다. 형법 347조 뭐냐, 사기. 또한 이제 뭐 대충 지들끼리 짜고 치면 서류상으로 문제가 되면 사문서 위조, 범죄단체 조직해가지고 그냥 뭐 거의 강력하게 뿌리 뽑아야죠. 뭐 3억이 들어갔어. 전세자금 대출 80%를 빌려서 38에24. 자기 보증금은 못 돌려받고 경매당해서 후순위, 경매도 몰라. 대항력이 없어서 보증금 다 받지도 못하는데 2억 4천에 대한 빚은 남잖아요. 은행에다 또 이자 갚아놔야 되고. 자, 특경법입니다. 뭐 이런 거 어떤 유형이 있는지 잘 보세요. 제가 이제 부동산 공부 중에서 경매 공부를 꼭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, 대항력이 있다, 선순위다, 혹시라도 내 보증금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어떠한 행위를 할 것인가, 내 정말 전세나 일반 뭐 상가로서의 보증금을 최악의 경우 내 돈을 보존할 수 있느냐. 그는 부동산 공부도 중요하지만 경매에 대한 메커니즘을 알면은 최소한 재테크는 못해도 내 돈은 지킬 수 있다. 소중한 나의 임대 보증금, 전세 보증금은 지킬 수 있다. 전입을 왜 해야 되는지, 사업자 등록을 왜 해야 되는지, 빚이 있는 집에 들어가면은 왜 대항력이 없는지, 뭐 이런 거 이제 아시는 분들은, 뭐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아무것도 아니지만, 경매 이제 배당에 대한 거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 하는 말이 뭔지 몰라요. 보통 이제 세부 단속 대상이 뭐냐, 무자본 갭투자, 신축 빌라 등 건축주, 공인중개사, 분양대행사, 브로커, 매수인 등이 공모, 매수인은 이제 명의만 빌려주는 인간들, 미분양 빌라를 무자본으로 매수인한테 명의만 바꾼 이후에 전세금으로 잔금을 맞고 이 건축주에서 매수인 분양 받은 사람으로 이름을 명의를 변경하는 거죠. 요런 부분. 심지어 이 매수인한테는 수수료도 주죠. 한 건당 1,000만 원씩. 집이 무료로 생긴 앤드, 그 다음에 막 빌라 하나를 분양을 받았는데 막 수수료를 1,000만 원씩 받아. 10개면 1억, 100개면은 10억, 400개면 40억. 그렇게 해서 막 돈 받고 필리핀 넘어가고, 뭐 그런 경우가 PD수첩 보세요. 신축빌라 분양 사기 장난 아닙니다. 네. 그게 몇 년 전부터 있었던 일이고, 제가 경매를 10몇 년 전에 할 때도 다가구, 지방, 원룸, 대학생 상대로, 그 다음에 사회 초년생들 상대로 많이 있었죠. 요즘엔 더 기승입니다. 깡통 전세든 보증금 미반환, 뭐 이런 거죠. 뭐 빚이 엄청 많은 깡통인데 이거 숨기고 뭐 임대차 계약하는 거,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고지 했으면 등기부 등본을 볼지를 몰라 우리가. 그럼 뭐 부동산한테 물어보면 문제 없어요. 그걸 내가 볼지 알아야 돼요. 등기부의 을구, 그 다음에 갑구, 소유권을 제한하는 게 뭐가 있는지 소유자만 보지 말고, 가압류가인지 가처분이 있는지 뭐 매매 예약이 있는지 그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. 물론 공인중개사가 좀 권리분사sak 애매하고 문제되는 거는 계약을 안 하는 게 맞죠. 근데 앞선 사항처럼 짜고 치면은 그냥 당하거든. 최소한 등기부 등본 봐야죠. 어허, 이놈들 봐라. 이게 계약이 되겠어요? 그러면, 부동산을 모르셔서 그러는데 어쩌고 저쩌고 뭐 무슨 개소리야. 다 할 줄 알아. 빵에 가고 싶나? 이 정도는 해야지. 등기부 등본, 표제부, 그 부동산의 스펙, 뭐 위치, 면적, 갑구, 소유자가 누군지, 소유권을 제한하는 게 뭔지, 을구, 소유권 이해사항, 빚, 대표적으로 근저당, 뭐 전세권 등기, 이 정도죠. 어렵나요?
하기야 뭐 공인중개사 시험 칠 때 등기법을 1년 배우니까 왜 1년을 배운지 모르겠어요. 이게 또 시험이 어렵다 보니까. 자, 실소유자 행세하는 인간들 이러려면 이제 사문서 위조해야겠죠. 뭐 이런 뭐 실소유자가 아닌데 자기가 소유자인 척 행세하는 사람들. 그런데도 우리가 당한다. 모르면 당해요. 알면은 쉬운데. 이런 분들은 이제 사문서 위조가 되겠죠. 이런 분들은 뭐 형사적으로 처벌해야 되지만 사문서 위조하신 분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 자식 같은 사람들 피눈물 나는 그 보증금을 편취한 거잖아요. 사람 취급하면 안 돼요. 이런 인간들은. 그리고 여기서 해먹고 딴 데 가서 또 하고 계속 그 지랄해. 이름 바꿔가면서. 그 막 대포 통장 쓰고 명의 막 해가면서 심지어 차도 막 대포차야. 핸드폰도 막 아유. 자, 그러니까 부동산 하는 사람들을 사기꾼 소리 듣는 거야. 아직도. 얼마나 공인중개사가 투명해졌어요, 지금. 10년, 20년 전 공인중개사하고 지금 많이 틀리잖아요. 뭐, 수준도 높아졌고, 고학력자도 많고, 뭐, 공무원, 뭐, 좋은 직업 갖고 있다가 깨끗하게 공인중개사 하신 분들 많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 인간들 때문에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을 한다는 사람의 직업에 대한 색안경을 좀 끼고 있어요. 요즘 이렇게 뉴스가 많이 나오면은 부동산 종사자들 힘들어지죠. 분양하시는 분들이 다 사기꾼이 아니잖아요. 근데 이제 색안경을 끼는 거지. 진짜 좋은 정보를 주고, 이거 분양받으면 좋다고, 프로모션을 하는데, 색안경을 딱 끼고, 저 새끼가 나를 어떻게 지금 사기를 치려고 그러지? 새끼. 그냥 이런 거 있잖아. 콘서트를 갔어요. 마술 콘서트. 와, 박수를 쳐야 되는데, 저게 저 공을 어떻게 숨긴 거야? 분명히 밑에 숨긴 것 같은데. 뭐, 그냥, 마술은 트릭이잖아요. 트릭이 아니고 이제 의심부터 가는 거야. 저거. 사람이, 뭐, 밑도 끝도 없이 믿을 수는 없지만, 또 한 번 의심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잖아요. 예. 자,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. 최근 전세 사기 주요 검거 사례 유행 있다. 피의자분들 어떤 내용이 있냐? 부동산 모르신 분들도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, 진짜로. 우연히 이 방송을 봤는데, 이 시간 때문에 내 재산을 지킬 수도 있어요. 진짜예요. 모르면 당해. 부동산은 당하면 몇 천이 아니에요. 기본 억 단위에요, 억 단위. 그것도 제 돈도 아니고, 대출 받아서 한 거고 어떻게 할 거예요. 피눈물 나지. 자, 피의자들은 미분양 신축 빌라 전세 보증금만으로 무자본 매입한 후에 명의만 빌려서 분양을 받아서 110억을 편취했다. 이게 모녀, 3모녀 그거였고, 무자본. 그 다음에 이거 44억 전북 익산시 아까 말씀드렸고, 피의자들이 신탁 등기를 말소하거나 전세 보증을 반환할 의사가 없음에도 빚이 더럽게 많은데도 그냥 문제 없다고 깡통전세, 그런 내용들이요. 실소유자 행세 등 똑같은 얘기입니다. 이제 우리가 다가구로 임차인으로 들어가거나 아파트로 임차인으로 들어가든 상가로 임차인 들어가든 간에 내가 임차인으로 들어가면서 그 임대인이 경매 당할지 누가 알아요. 경매를 당해도 내 보증금을 지키는 법을 알려드릴게요. 제일 간단한 거. 내가 계약할 당시에 그 부동산에 빚이 없어. 을구가 없어요. 예, 그러면은 뭐 특별한 거 아닌 이상은 내 돈은 누가 만약에 이 집이 경매 당하거나 이 부동산이 경매 당해도 특별한 거 아니라고 하면, 만약에 아파트 가격이 10억인데 전세를 10억에 들어가지는 않잖아요. 뭐 6억, 7억에 들어가잖아. 그 정도 되잖아요. 그럼 보통 이제 통상적으로 낙찰 받으면은 자기 전세 보증금 이상은 낙찰가가 산정이 되니까, 이제 구분 상가는 좀 더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, 예를 들어서 뭐 죽은 상가들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개 계약을 할 때 빚이 없는 부동산에 계약을 하면은 최소한 경매를 당해도 내 보증금을 건질 확률이 많은데, 내가 임대차 계약할 당시 임차인으로서 바로 나보다 먼저 빚이 있다. 뭐 은행 빚이 있다. 근저당 설정돼 있다. 그런 거 좀 조심하셔야 되고, 특히 다가구. 뭐 빚도 있고 임차인들이 더럽게 많은데 임차인들의 보증금들도 꽤 있는 것 같아. 내가 이제 배당 순위가 깡통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. 그럴 때는 경매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 거야. 그 다가구의 시세를 알아보셔야 되고,
그 다음에 등기부에 있는 을구의 그 전세금이 얼마인지, 그 다음에 지금 의무가 돼 있거든요. 공인중개사한테 방이 32개인데 32개 중에 어떤 게 공실이고 현재 내 앞에 먼저 전입한 사람들의 보증금 합계 금액이 얼마인지 그거를 물어봐야 되고요. 이제 그거를 제시하게 돼 있어요. 만약에 방이 30개인데 10개가 공실이고 20개의 보증금이 뭐 10억이야. 그 다음에 선순위 근저당이 5억이야. 그럼 15억이 앞에 있잖아요. 근데 그 다가구가 17억짜리야. 근데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원룸 보증금을 8천에 들어간다. 그럼 경매 당했을 때 배당 순위에 밀려가지고 내 보증금을 전액 못 받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. 최우선 변제금을 빼놓고. 그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돼. 진짜로요. 특히 신축 빌라는 어차피 뭐 한 명밖에 없잖아요. 임대인이. 신축 빌라 같은 경우도 좀 조심하셔야 되고. 저 개인적으로는 뭐 신축 빌라 건축주가 다 나쁘진 않아요. 좋으신 분들 많은데 제가 오프라인 강의할 때도 말씀드리지만 신축 빌라 분양을 받거나 매매로 사시는 분들은 이제 분양 받은 사람 거를 사는 건 상관없는데 최초에 분양 받거나 중간에 뭐 이렇게 사시는 분들은 좀 조심하세요. 조심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.